네, 안녕하세요. 이제 파트를 담당하게 된 맥스 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1교시가 좀 더 길어져 했었는데 너무 빨리 끝났죠. 한 20분 만에 저희 선생님 좀 긴장했는지 어제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한 40분 걸리던데 네, 좀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리버럴 아트 스쿨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은 FA 얘기도 나오고 이제 스컬러십 얘기도 나왔는데 그냥 요약은 그거예요. 미국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리버럴 아트 컬리지다 하면은 거긴 어디야? 이런데 뭐 하는데요? 그냥 이제 리버럴 아트 컬리지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전문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립 때도 주립대 같은데 안 보내 이런 생각을 과거에는 많이 하셨는데 리버럴 아트 컬리지 자체가 요새는 일단 본인이 순수 과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까 영훈 쌤이 좀 설명하다가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초 과학 공부하는 데는 그리고 연구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학교 풍토 자체도 리버럴 아트 베이스니까 기초 과학하고 순수 과학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학생이 나 나중에 무슨 연구원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나는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다. 하면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 가는 거는 적극 찬성해요. 또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취직 관련된 건데 이제 리버럴 아트 컬리지를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모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70년대까지는 아니시겠구나. 한 80년대 학번,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 학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사회에 있거나 이제 90년대 후반 학번하고 이제 2000년대 초반 학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사권을 이제 갖고 있을 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쯤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채용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버럴 아트 컬리지는 되게 나중에 취직하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한국만 인식이 안 좋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인식 안 좋은 거 되게 많죠. 나 UCLA 같은데 안 보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UCLA도 되게 좋은 학교예요. 엄청나게 좋은 학교고 텍사스 어스틴 그런데 왜 보내? 근데 거기도 정말 좋은 학교고요. 그런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학비적인 차원인데 진짜로 리버럴 아트 컬리지가 지원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 솔직히 집에 재정이 안 좋다기보다는 돈이 없는 거는 저도 학생들 말할 때 그거 갖고 기죽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미국은 비싼 거로 유명한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재정이 필요하면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도 좀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컨설팅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상위 학교 지원하는 애들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 몇 개 넣어요, 일단. 이게 나중에 대학교 입학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 합격증 받았다 하고 그냥 또 발표가 안 난 데다가 이렇게 내밀면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발표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집에서 애들도 다 대학교 가는데 나는 그냥 대학교 가야 되겠다. 엄마 아빠도 대학교 가라 그러고 이렇게 대학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학생들 리버럴 아트 컬리지 가요. 일단 거기 가서 편입해도 되니까요. 시작점으로는 되게 좋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요. 뭐냐면 성적 관리가 그만큼 안 됐겠죠. 그러면은 나 좋은 학교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차라리 리버럴 아트가 좀 입학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래서 리버럴 아트 컬리지 갔다가 2학년 때 편입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교수님도 되게 친근하게 잘 인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학점도 그렇게 받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스위스나 아니면은 그냥 종합대학교 100위권 가는 것보다는 그냥 리버럴 아트 컬리지 한 50위권 갔다가 이제 3, 4학년 때 정규 대학교로 이제 트랜스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리버럴 아트 컬리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파이낸셜 에이드 얘기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파이낸셜 에이드도 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국제학생도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하세요. 네, 근데 지원을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의 이제 소득을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need blind로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 만약 대학교를 지원하면은 2016년도 국세청에 납부한 그리고 신고된 소득 증빙서를 공증받아서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FA를 받으려면은 부모님의 소득이 한 3만 불 이하, 동산, 부동산 다 포함이에요. 예, 그래서 3만 불 이하면은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럼 유학을 못 보내거든요. 일단 고등학교도. 예.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그것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거 말고도 학교마다 이제 스콜러십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스콜러십이라는 거는 그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주는 스콜러십이 있고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재단들에서 주는 게 있는데요. 재단은 조금 어려워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재단이 별로 없어요. 네, 그거는 기부금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 이스라엘 애들, 그 다음에 그 중국 애들, 인도 애들, 일본 재단도 되게 커요. 근데 한국 재단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그거 신청하시고요. 근데 신청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세이만 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장학금 에세이가 한 800단어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쓰면은 또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잘 활용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홍콩 대학교하고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 홍콩 대학교는 아니죠.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트 3에는 저희 지금 학원에 있는 TA 2명이 지금 그 UT 어스틴 합격한 TA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가려는 학생들 한 명은 공대를 붙였고 한 명은 순수 과학을 붙였어요. 근데 텍사스 어스틴은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얘네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러면은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과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들이 너무나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학생 보면 미국에서는 50위도 못 가는 학생이 그래도 홍콩 대학교는 가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홍콩 대학교 예,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은 그냥 서울대학교로 시작할게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다 좋아하는 대학교잖아요. 서울대학교가 이제 에이전 랭킹인데 전 세계 랭킹에서 이제 에이셔 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가 35위예요. 근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가 있고 난양 이제 공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홍콩대가 다 이제 서울대학교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홍콩 대학교도 되게 가기 힘든 대학교예요. 그건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서울대학교는 못 가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못 가도 홍콩 대학교 좀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더 좋은 학교가 이렇게 그래서 홍콩 대학교는 되게 좋은 학교인데 한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뽑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 이제 과기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중문대가 있고 이제 시치 대학교. 근데 이것도 이제 홍콩에서 보면은 우리 애는 뭐 홍콩대는 어려워도 적어도 중문대쯤은 안전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홍콩 이제 시립대죠. 시티유도 포스텍보다 높아요. 네, 포항공대보다 전 세계 랭킹이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 랭킹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제 학생들이 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들 한국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은 되게 경쟁이 심해요. 치열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은 대학교를 안 나왔을 경우 취직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적인 예로서 그냥 항상 전 제 비유를 들거든요. 저도 이제 콜롬비아 졸업할 때 이제 원서를 넣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졸업장만 냈으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뭐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오케이 하는 데도 많았고.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4댐을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서류 받아주는 데도 없고 서류를 통과한다 그래도 성적 일일이 다 검토하고 면접도 한 3, 4단계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건 좋아요. 기회도 많이 있고 본인들의 성장엔 좋을 텐데 맹목적으로 그냥 미국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본인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취직을 하든지 세계에서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취직할 때 그냥 과거에는 그냥 미국 갔다 와서 학위만 있으면 취직이 되는 시대였지만 요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시아 대학교, 특히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되게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대안. 홍콩 대학교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을 가면은 이제 특히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취직 기회도 많고, 그다음에 중화권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왜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홍콩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아시아에 있는 대학교들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랭킹도 높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 이제 진로 과정에서도 되게 엄청나게 그 기회의 학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홍콩에 있는 학교들 지원을 하세요.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의 좋은 대학교 못 갈 것 같은 학생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상대적으로 편할 거예요, 경쟁력이. 오케이. 그럼 봅시다. 네, 그 홍콩을 이제 또 지원하라는 이유 중에 아시아도 지원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연말에 이렇게 있으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뭐 1월, 2월 이렇게 있다고 뒤에 있는 대학교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이제 롤링 학교들이 다 그 시작을 하겠죠. 그 UIUC도 이때 하고 미시건도 이때 넣는 거고 뭐 퍼듀도 이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ED가 있고 EA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립대학교들 그 UC나 텍사스나 이제 워싱턴주가 다 요 사이에 있고 여기가 데드라인이고요. 뭐 12월 15일쯤에 이제 얼리 결과 나오고 이제 1월 1일, 1월 2일, 1월 5일, 1월 15일, 2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귤러 대학교 상위 50위는 다 저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과정에서 아시아 대학교가 딱 여기 들어가요. 에이셔가 들어가고 또 요 부분이 또 이제 영국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퍼스트 라운드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이면 또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원서 준비하는 거 홍콩 대학교도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교나 싱가포르 학교들도 같이 미리 넣어놓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래서 홍콩 대학교에서 붙었다. 그럼 그거를 내가 레귤러에 지원하는 학교들한테 다 보내면 돼요. 그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홍콩 대학교 랭킹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국이랑 겹치도 않고 어차피 이때 지원하는 것도 원서도 이제 홍콩에 있는 홍콩 대학교는 이제 커먼 앱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습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그 자기만의 그 원서를 쓰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원서 작성하는 게 쉽고 그다음에 그 합격률도 꽤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이시아 대학교는 요때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고 그다음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다 여기다 말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이제 홍콩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홍콩에 가면은 주로 그 생각하시는 게 홍콩 대학교, 홍콩 과기대, 이제 중문대, 그다음에 시티 유니버시티 네 가지 위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홍콩 대학교는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그 홍콩 대학교는 작년부터 이제 미국 대학교처럼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서플리멘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 대학교 준비할 때 뭐 별도의 원서 작성이나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미국 원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근데 아시아 대학교를 이제 지원하실 때는 좀 전략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IB 출신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IB 출신이냐 또 영국의 A 레벨 출신이냐 아니면은 뭐 기타 출신 기타가 이제 미국 체제도 되고 한국 고등학교도 되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IB 디플로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점 이상이면은 고려를 해줘 적극 고려를 해줘요. 근데 웬만해서 이제 그 본인 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한다는 학생들은 이제 39점 나오면 조금 이제 실망하고 한 41, 2점 나오면 좀 공부 잘한다는 애들을 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B 점수는 기타 딴 점수에 비해서 되게 낮아요. 그래서 IB 하는 학생들은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 한번 지원해 보세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IB 트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IB 다니는 학생들은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그 익스텐디드 에세이도 써야 되고 TOK도 한다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리워드는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IB 디플로마는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이제 아예 그 GCEA 아니면은 A 레벨 그 이제 이건 아예 영국식이겠죠. 그래서 GCSA 하고 그다음에 A 레벨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딱 GC는 이것도 3개만 패스하면 돼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A-레벨은 A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에 따라 가지고 진짜 이 학생을 원한다 그러면 너 C 3개 받아오라 그래요. 어떻게든 뽑겠다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는 거는 C 3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고려해 줄 거예요. 합격이 아니고요. 고려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낫죠. 근데 이제 SAT가 문제예요. SAT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미니멈은 이제 1310이에요. 미니멈. 네, 미니멈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ACT는 27점. 근데 이거는 2016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바뀔 거예요. SAT가 좀 더 쉬워졌기 때문에 이거는 1,400대로 올라갈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이 있어요. SAT2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홍콩은요. 그러니까 내가 AP가 3개 이상 점수가 있다. 그러면은 SAT2를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AP가 없다 그러면 SAT2 3개 정도는 제출해야 돼요. 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AP가 있다면은 AP 3개, SAT2 점수 안 내고 그냥 AP 3개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SAT2. 근데 이것도 600점 이상이에요. 그냥 거의 미니멈 카트라인이기 때문에 만점이라고 더 유리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점수적인 측면은 다시 말했듯이 SAT는 좀 바뀔 것 같고요. 한 1,400대로 보면 되겠고 ACT는 한 27점부터는 오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은 다 충족되는데 이 놓치는 부분들 이건 필수거든요. 그래서 AP 3개 점수를 내든지 이것은 3개 점수예요. 내가 2018년도 5월 달에 보겠다 이건 안 돼요. 3개 있는 점수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학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11학년 때 아니면 올해 5월 달에 봤던 시험 점수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다면 내면 되고요. 되게 좌절하네요, 우리 학생은. 이게 3개라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지금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점수고요. 3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SAT Subject Test 3개 각각 600점 이상이고요. 이거를 이거 컨비네이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또 이제 이 학교들이 언어 이제 점수거든요. 언어 점수, 영어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뭐 IB는 뭐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그냥 뺄게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토플. IBT는 93점이에요. 93점. 93점이고 아까도 SAT 했는데 리딩에서 미니멈 550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인 점수가 1800 아까 130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학 800이고 그런데 리딩이 490이다 그러면 안 돼요. 리딩은 적어도 550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언어 충족하는 것도 본인이 SAT를 하고 있는데 리딩이 550점이 안 나온다. 근데 나는 홍콩을 가고 싶다 그러면 ACT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리딩 점수는 되게 철저히 봐요. 그러고 보면 수학 점수는 잘 안 봐요. 미국 대학교들도 수학 점수는 많이 안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브라운하고 프린스턴하고 유펜하고 워싱턴, 세인트루이스는 아예 수학 점수 안 본다고 했어요. 그냥 리딩만 보겠다고 우리는. 어차피 SAT2 점수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SAT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 나는 정말 상위권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리딩이 700점 이상 나와야 돼요. 700점이 나는 안 나온다. 그럼 ACT로 하세요. ACT 그냥. 네. 그리고 나는 한 아시아에서도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아니면 한 중상위권 대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리딩 600점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또 ACT로 갈아타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ACT 코리아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ACT가 제가 보기엔 지금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하는데 왜 다 SAT만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 학원도 지금 거의 6대 1이거든요. SAT 6명당 ACT 1명인데 ACT 하는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ACT가 더 좋은 시험인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뉴 SAT가 아직 너무 문제도 많지도 않고 너무 변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실수가 점수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뭐 10점이 감점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40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ACT가 좀 더 안정적은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놓치는데 이제 제2 외국어 요건이 홍콩에 있는 학교들은 정말 엄격하게 따져요. 제2 외국어요. 미국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SAT하고 AP를 했다면은 Subject with Score of 6 and Language
other than English. 그래서 SAT2에서 뭐 Spanish라든지 뭐 Japanese라든지 Chinese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other than English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인이라면 한국어 치세요. 다 인정해줘요. 그것도 다 한국어 그냥 쳐요. 네. Korean with listening 딱 그거 치면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 얘기해 보면은 쌤 저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리고 이게 800점 안 나오면은 저 집에서 쫓겨날 텐데 뭐 700점 이상 600점이니까 본인 650점만 놔도 돼요. 뭐 650점 좀 아니겠죠. 그래서 홍콩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면은 SAT2 with language 이걸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AP에서 advanced language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 language 부분은 좀 이제 주의해 주세요. 근데 이거 이제 덧붙여가지고 미국 대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대학교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미국 대학교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기초적인 과목 그 requirement가 있어요. 이게 커먼 앱에만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많이서 놓치거든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지금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거 잘 따지세요. 영어는 무조건 4년 들어야 돼요. 9, 10, 11, 12, 4년.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위 대학교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해놔요.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성공적으로 입학한 절대 다수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가 영어는 4년 동안 해야 돼요. 수학도 4년 동안 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 수학 너무 잘해가지고 10학년 때 AP 뭐 캘큘러 BC 끝났다. 최악의 지금 시나리오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9학년 때 레귤러 듣고 알제브라 듣고 10학년 때 프리칼 듣고 11학년 때 AP AB 듣고 12학년 때 BC 들으면은 4년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10학년 때 캘큘러 BC를 들었다면 나머지 2년은 어떻게 채울래요? 더 어려운 거 들어야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이제 수학으로 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통계학을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직 또 하나 더 남았잖아요. 그럼 대학 수학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물리 쪽으로 가서 수학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도 너무 빨리 듣지 마세요. AP 캘큘러스 BC 한다고 수학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중간 정도 오는 거예요. 중간. 그다음에 이제 AMC 10, 12도 그다음에 해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이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수학 스펙트럼에서 AMC가 한 반 좀 넘은 거고요. AP 캘큘러스가 반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접근 방식을 나 수학 잘해. 근데 근거가 뭐니? 저 BC 다 했어요. 그러면은 야 수고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언어적인 수학도 필요하고, 이제 사회과학도 3년이 필요하고 4년이 필요하고, 과학도 4년이 필요하고, 근데 많이 놓치는 부분 제2외국어도 3년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3년은 이제 살짝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리안은 안 돼요. 코리안은 안 되고, 같은 언어를 3년을 하든지 아니면은 두 개 다른 언어를 2년 하든지 그런 조건을 던져요. 좋은 학교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다음 주에 찾아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볼게요. 이제 에세이인데 에세이는 홍콩 대학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자체는 커먼 앱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미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커먼 앱에서는 그러니까 메인 에세이는 들어가겠죠. 메인 에세이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이건 하고, 에세이2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대학교 입학 에세이 중에서 제일 길 거예요. 800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800단어가 나오는 학교는 내가 뭐 치대, 약대, 의대 중에서도 이제 accelerated program 있잖아요. 뭐 2 더하기 5, 6 더하기 1, 3 더하기 4. 그거 했을 때 800단어, 850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긴 게 요거거든요. 이제 홍콩 대학교. 근데 잘 봅시다. Please provide information which you feel will be of interest to the admission tutors and will help them know you better. E.g. your reasons for applying to Hong Kong. 그러니까 이게 Y school 에세이가 되겠죠. The chosen curriculum은 Y major 에세이가 될 거고, extracurricular activities는 뭐냐면 이제 activity 에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이거는 이제 community 에세이가 될 거고, 이건 work 에세이가 될 거고, 쭉 보면은 그냥 다 쓰라 그래요. 그냥 너에 대해서 다 써봐 이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유카스 있잖아요. 그 영국 학교, 영국 대학교 에세이. 영국 대학교 에세이가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쓰라고 해놔요. 그냥 영국은 되게 간단한 게 원서 쓸 때 한 30분이면 끝나요. 영국 원서는 뭐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달랑 요 에세이 딱 하나 주고. 근데 지금 홍콩 서플리먼트리 에세이 800단어는 뭐냐면은 전형적인 이제 영국 메인 에세이예요. 그럼 이 안에서 학생들이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써야 되는지, 이걸 다 합쳐서 써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이 뭐 되겠죠. 근데 근데 합격한 애들 보면 대충 저는 애들은 이렇게 짜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Y 메이저하고 Y 스쿨 에세이를 근거해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러니까 academic vitality 측면에서 어떻게 academically inspired 받았고, academic development는 어떻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에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이제 점프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파트 2에서 이 갭 있잖아요. 내가 미래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좀 부족하니까 홍콩 대학교 가서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Y 스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건 이제 파트 3, 이제 800단어를 이제 다 분배하면 되고요. 파트 3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제시한 것들을 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 인품적 아니면은 인간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자기 자랑을 좀 해줘야 돼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achievement를 통해서 이걸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나열식인데 구조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게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난 뭘 하겠다? 그리고 홍콩 대학교 가서 이런 기회를 누리겠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근데 너 뭘 믿고 그렇게 쓰고 있니? 아, 왜냐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끝에 가서는 뭐냐면은 이거와 별도로 그래 너 또 이제 읽는 사람들은 그래 너 능력도 있고 공부에 관심도 보이고 다 좋은데 너 인간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니? 뭐 인간적인 면도 이제 보여주니까 끝에는 그거예요. 그 personality and leadership. 그러니까 이건 학업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거 왜 as an individual I'm a nice guy. 뭐 I'm a nice person. 이런 식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라이커블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맨 끝에 나와야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이 부분이 잘 안 나와요. 이 부분은 되게 잘해요. 내가 뭐뭐에 관심이 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그건 되게 잘해요. 그거는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부분도 좀 잘 못해요. 왜냐면은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학교 정보를 찾는 게. 근데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좀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0단어 에세이를 쓰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홍콩. 네,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려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일단 써놓으면은 그냥 나 심심한데 그냥 영국도 한번 지원해보자. 영국은 딱 USA 하나 들어가요. 딴 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영국을 지금 뭐 생각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홍콩대에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도 한번 뭐 이제 브렉시트도 있지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영국도 학부가 3년이잖아요. 영국은 3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빨리 박사학위를 가고 싶다라는 학생이 여기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나는 과학적으로 박사학위까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학부는 영국 가세요. 3년 학부 3년이죠. 그다음에 석사도 1년이에요. 그럼 4년이면은 박사 지원 가능해요, 바로.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 유학 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러면 성숙도가 좀 떨어지는 건 있지만 나는 내 인격 다 필요 없고 그냥 박사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영국도 좋은 루트예요. 그렇게. anyway, 그래서 홍콩은 이 정도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7년부터는 이제 홍콩 대학교가 커먼 앱으로 하면 돼요. 별도의 계정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커먼 앱 들어가서 학교 찾으면 홍콩대가 떠요. 그냥 홍콩대는 커먼 앱 원서로 들어가고 아까 보여드린 에세이만 쓰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아까 말한 거고 SAT 점수는 장학금 신청할 때 SAT 점수를 많이 봐요. 아까는 제가 미니멈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홍콩 대학교도 장학금을 주거든요. 일단 미국보다는 많이 저렴하고, 근데 홍콩도 이제 어디 산에 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로맨틱한 이제 향수가 있는 홍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지저분한 중국 허름한 동네 살 수도 있고요. 네,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 동생도 지금 결혼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걔가 그렇게 완전한 부촌도 아닌데
지금 32평을 월세로 지금 한 60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홍콩은 한 요만한 방에 있을 거예요. 그냥 되게 근데 에어컨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덥진 않을 거예요. 밖에 안 나가면은. 예, 그런 거 외에는 그래서 장학금 주는 건 그 기준이 이 학교에서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학금 선정할 때는 너의 그 학점이라고 SAT 점수를 위주로 보겠다고. 그래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한번 지원해 보세요. 장학금 받으면 생각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SAT 서브젝트와 AP는 그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AP를 11개 들었으니까 대학교 조기 졸업할 수 있겠구나. 홍콩은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예, 그거는 너 고등학교 때 들은 거고 걔네가 원하는 거는 그 크레딧 트랜스퍼가 하나도 안 돼요. 그다음에 세컨드 랭귀지 리퀘어먼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거는 코리안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 내가 진짜 시간이 없고 이 시험을 못 봤다 아니면은 볼 기회조차 없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필 레터 하나 쓰면 돼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도 다 한국 사람이고 그 내가 집에서 말하는 것도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나 대체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9 out of 10 해줘요 그냥. 네. 인터뷰도 있죠. 이제 홍콩 대학교는 아직도 영국을 좀 따라하는 게 많아가지고 인터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홍콩은 이제 중국으로 반환돼가지고 중국어로 수업하나요? 안 해요. 다 영어로 수업은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래도 중국 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다 100% 영어로 잘하시는 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홍콩 서플리먼트에서는 본인의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서 끝에 이제 웨이버를 하나 써야 되거든요. 너는 1지망이 떨어졌을 때 2, 3지망으로 우리가 고려해 줄까? 하면 클릭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1지망 떨어지면 2지망도 한번 고려해 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전공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홍콩은 이 정도고요. 근데 홍콩 대학교는 일단 되게 랭킹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원하는 학생 수도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징 시니어라면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홍콩대학교는 3시간이잖아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한 2시간 45분. 기류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거의 한 40편 이상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국 놀러 와도 돼요.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장학금 받으면 부모님한테 말해요. 이만큼 나 용돈으로 달라고. 그러면은 뭐 제주에 같은 거 싸면은 9만 원에서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홍콩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홍콩대학교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과기대인데 이것도 이제 홍콩 과기대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은 최대한 나에 대해서 많은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홍콩 과기대는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모두 이렇게 내가 기재하는 사실이나 내가 제출하는 내용은 모두 다 증빙 서류랑 함께 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액티비티 올리는 것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칸은. 그런데 거기다가 개별 건마다 증빙 서류를 같이 올리게 돼 있고 증빙 서류가 없는 액티비티는 기재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홍콩 과기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활동이 쭉 적고 증빙되는 거, 증빙 안 되는 거. 그래서 증빙 안 되는 게 한 99%다. 그러면 홍콩 과기대 원서는 되게 깔끔하게 하얀색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는 또 요새 그러니까 홍콩 대학교들 간에 이제 지금 좀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홍콩 대학교는 공대 빼고 절대 1위. 홍콩 과기대는 공대만 좋은 학교. 그다음에 중문대는 뭐 중국에서 괜히 이상하게 나타난 학교. 그다음에 뭐 CTU는 아무도 안 가는 그냥 바보만 가는 학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아까도 봤듯이 CTU는 포항공대보다 높아요 랭킹이. 세계 50위 대학교예요. 근데 학생들이랑도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면 CTU 그건 뭐 하는데요? 뭐 신입 때 몰라요. 그런데 뭐 원서 넣어도 당연히 붙겠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과기대는 뭐냐면은 말했듯이 공대 중심이었다가 요새는 비즈니스하고 테크놀로지, 비즈니스하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융합된 과들을 되게 많이 창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IT나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나중에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홍콩대보다 홍콩 과기대가 더 날 수도 있어요. 홍콩대는 뭐 비즈니스는 따로 있겠지만 그 홍콩 과기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공학이기 때문에 공학과 컴퓨터와 IT를 접목시킨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또 그 부분은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특이한 점 뭐냐면 얘네들도 SAT2는 3개 요구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대를 지원한다면 수학하고 과학 2개 내야 돼요. 봅시다. 일단 얘는 자랑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들어오면은 그 Asian Top University Natural Science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14위인 것 같고 넘버 2인 홍콩이네요. 그렇죠. 홍콩 대학교가 Natural Science는 얘보다 더 잘해요. 뭐 이건 Natural Science고 그다음에 Engineering은 다 적어놔요. 넘버 1인 홍콩. 얘네들이 제일 좋고 그래서 순수 과학 있잖아요. 뭐 캠, 바이오, 피직스 이쪽은 홍콩대가 더 세고요. 근데 공대, 컴퓨터 이쪽은 홍콩 과기대가 훨씬 더 세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제 홍콩 과기대는 미국에서도 뭐 MIT 칼텍은 빼놓을게요. 뭐 카네기 멜론이나 아니면 UC 버클리 공대, UCLA 공대, 아니 조지아텍, 하비마드 이런 데 지원하는 애들은 다 지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가기 전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수학적으로나 공대적으로 좀 관심 있는 애들은 되게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 내가 홍콩 과기대를 가고 싶고 만약 내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그냥 나중에 취직 잘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홍콩 과기대 공대는 좀 피하세요. 예, 거기는 준비 잘 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과를 지원해서 옮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디로 가든지 특히 홍콩 과기대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는 준비 잘 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냥 대안으로 이렇게 이제 홍콩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있다가 어차피 한국 학비도 비싼데 좀만 더 내가지고 유학 보내자라는 애들도 그 군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IB 프로그램이나 GCSE나 아니면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인터내셔널 커리큘럼에는 대한민국 수능 점수도 받아줘요. 네, SAT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제 학생으로서는 그냥 유학만 다니는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수능 점수 잘 나온 애들도 생활비나 학비 따지고 보면 한국 대학교랑 막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못 보내는 거고, 근데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학비도 좀만 더 하면은 뭐 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홍콩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수능 본 애들도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걔네 군도 그 공대를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뭐 텍사스 어스틴은 붙었는데 홍콩 과기대 떨어진 애들은 수두룩해요. 네. 그 부분 그런 면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이게 취직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홍콩 과기대 쓸 거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거의. 왜냐면은 이 학교를 준비해온 학생들이 워낙 많고 다 일로 지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과기대 다른 과를 그냥 지원하세요. 그럼 얘네 원서도 봅시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홍콩 그냥 A조 대학교는 다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12월부터 쭉 얘네 롤링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9월 1일날 내가 9월 15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니까 9월 15일날 원서를 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홍콩 과기대랑 근데 얘네는 디퍼셋이 좀 비싸요. 붙으면은 뭐 3주 주거든요. 근데 100만 원인가 그래요 디퍼셋이. 근데 non-refundable이에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롤링 개념이고. 봅시다. 또 admission qualification은 똑같아요.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은 다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래서 됐고. 근데 홍콩 과기대는 여기는 조금만 와 있는데 내가 홍콩 과기대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학교는 좀 개별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전공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pure science다. 이랬을 경우에는 one senior level subject from 이런 거 뭐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레벨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내가
그 미국 시스템이라면은 AP 과목을 말하는 거겠죠. Pure Science 하려면 적어도 Physics, Chem, Bio, Math 중에 하나는 AP가 있어야 돼요. 미니멈. 근데 다 충족됐죠. 그 다음에 그 Biotechnology 쪽으로 간다면 Chemistry나 Bio 쪽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ngineering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105거든요. Physics, Chem, Bio는 많이 충족되는데 Computer Studies도 요구해요. 그 다음에 통계도 요구하고요. Statistic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대 가고 싶으면은 코딩 좀 배우세요. 코딩. 그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 후회하지 말고요. 코딩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그냥 전공하고 싶다. 아무 요건 없어요. 얘네는 요건을 요구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Econ, Finance. 이거는 Econ하고 Finance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수학만 있으면 되고. 수학 요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4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예시로 올렸는데, 홍콩 과기대를 갈 경우에는 그 전공에 따라 가지고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IB, English도 마찬가지고요. English로 보면은 얘네는 IB 테스트 뭐 80점 더 낫네요. 혹시 공대생한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장난 많이 치잖아요. 공대생은 그 숫자 없이 문장 못 쓰고 그 정확한 문장 하나 쓰는 것도 되게 기적이라고. 뭐 그냥 농담인데 죄송합니다. 얘도 공대 출신인 사람 죄송합니다. anyway 80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것도 미니멈 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120점 맞았다고 와우 나 가산점 맞는다 그건 아니에요. 가산점 같은 거 안 줘요. 그냥 얘가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그 다음에 SAT, AP 같은 경우는 ACT 같은 경우에는 English하고 Reading 다 23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27, 28 나오는 학생들의 그 학생의 유형을 보면은 수학 한 34, 35, 과학 34, 35, 그 다음에 English 이제 문법이죠. 문법 한 27, 그다음에 Reading 막 21 이렇게 하면은 한 26, 7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English하고 Reading 둘 다 23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P, Lang, Literature 이런 걸 봤다면은 AP 점수는 4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4점 못 받을 것 같으면 보지 마세요. English Language하고 Composition은요. 이런 거. 그냥 SAT에 대한 뭐 그런 건 없고요. SAT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 그래서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S로 넘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전공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고등학교 수업 수강한 그 기록을 다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기대다 보니까 공대 쪽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되게 치열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미국에 있는 유학생만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에서 수능 본 애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준비가 안 되면은 안 됐다고 느끼면은, 아니면 나중에 취직을 위해서라면은 위해서 홍콩 과기대 공대를 지원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딴 과를 갔다가 이렇게 전과하는 게 더 낫지 홍콩 과기대 공대를 바로 넣는 거는 조금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점수 같은 것도 이제 다 미니멈이고, 근데 얘는 에세이 한번 봅시다. 에세이는 특이한 건 뭐냐면 얘네는 이제 걔네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 에세이는 딱 하나만 쓰면 돼요. 일단 2페이지 정도, 대략 2페이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뭐 프로그램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써가지고 PDF화 시켜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더블 스페이스로요. 2페이지. 근데 뭐 하냐면은 그 please provide information which you feel will be of interest to the selection panels of the program. 오케이. 한번 봅시다. 홍콩이랑 살짝 달라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면모를 보고 싶다면은 여기서 핵심은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세이에 요하는 거는 Y 메이저 에세이예요. Y 메이저, Y 스쿨 에세이거든요. 너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너가 우리가 좀 알만한 거, 알만한다는 게 뭐죠? 알만한다는 거는 너가 뭘 해왔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공부하고 싶은지,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이걸 공부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전공 중심의 에세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력서는 올릴 수 있어요. 이력서는 올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에 있어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액티비티를 5개만 올리면 돼요.
이거는 이제 워싱턴 대학교랑 좀 비슷한데 5개 올라가지고 한 750 단어가 아니에요. characters예요. 750 characters니까 한 반 페이지 정도의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개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2개는 또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에세이는 퍼스널 에세이는 없어요. 홍콩대처럼 미국대처럼 그건 없고요. 딱 하나 Y 메이저 Y 스쿨 에세이 하나 들어가면 되고 이력서를 첨부하는 거 외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활동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문대학교를 한번 봅시다. 이제 중문대학교를 이제 볼 텐데 중문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커먼 앱은 아니에요. 자기 원서가 따로 있는데 이제 중문대는 솔직히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모르는 학교였어요. 그냥 그런 거 공산당 학교였어요. 그냥 이게 왜냐면 본토 거거든요. 이거는 이사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국 색깔이 강한 대학교예요. 홍콩 내에서. 그런데 또 이제 한 2, 3년 동안 투자는 또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캠퍼스도 새로 짓고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쪽, 파이낸스 쪽, 그다음에 법 쪽, 그다음에 정치 외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이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교를 선택할 때 지금 현재 랭킹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졸업했을 때 이 대학교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좀 투자형이거든요. 그냥 미국에서 가장적인 투자형 대표가 펜스테이트하고 노스 이스턴이었어요. 5, 6년만 전에도 다 50이 밖에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 여기 갈 바에 돈 낭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학교였는데 꾸준한 입학 유형 다양화하고 투자 통해서 지금 둘 다 30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콩 중문대도 지금 들어갔을 때보다는 여기는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더 좋은 학교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명확해요. 그래서 한 중상위권 이제 학생들은 홍콩대 너무 어려워. 과기대 공대 아니야. 그러면 중문대도 한번 노려보세요. 이거는 1, 2 해가 가면 갈수록 학교는 더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훨씬 더 좋은 학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좋은 학교고요. 봅시다. 중문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원은 홍콩의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스트 트랙하고 메인 라운드가 이게 구분은 돼 있는데 이게 뭐 바인딩하는 건 아니에요. 얼리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치면은 그냥 EA 개념으로 보면 될 거예요. ED가 아니라 EA 개념으로.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은 바인딩도 아닌데 또 원서 접수는 똑같아요. 시작도. 근데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되게 빨리 해줘요. 네. 그래서 이건 배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성적이 막 우수하지 않고 간당간당하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다 메인 라운드로 쓰세요. 그 기재를 할 때. 그래서 고르거든요. 나 패스트 트랙으로 갈 건지 메인 라운드로 갈 건지. 패스트 트랙은 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성적 좋고 이 학교에서 진짜 원하는 애들을 빨리 답장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점수가 조금 이제 상위 10, 20% 경쟁력이 있는 군이 아니라 중간쯤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패스트 트랙보다는 메인 라운드로 가세요. 퀄리피케이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SAT2하고 AP 같은 경우에는 먼저 1600점에서 한 1200점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무시하거든요. 1200점 그건 난 눈 감고도 푼다. 그런데 그다음 ACT는 또 24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SAT2도 필수는 아니고요. 근데 preferred라고 된 거니까 제출하는 게 좋겠죠. 2개요. 600 이상. 그 다음에 AP도 한 2개 정도. 3점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IB 영어니까 또 이제 내가 어느 거에 따라서 SAT 리딩도 근데 보시면은 또 590을 요구해요. 리딩 좀 높죠. 그러니까 전체 점수는 지금 1200대였는데 리딩을 그래도 600점 받으라는 거예요. 네. 수학 800 받고 리딩 400 받는 거는 원치 않아요, 얘네들도요.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SAT를 공부할 때는 지금 웬만해서는 리딩 700점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적어도 600점 미니멈. 그거를 학교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ACT 같은 경우에는 English하고 Writing 둘 다 23점. 23점 아까
똑같았죠. 그 과기대랑. 토플은 똑같고 80점. 이런 걸 다 충족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왜 이렇게 됐지? 오케이. 얘네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하나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퍼지한데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의대 지원할 경우, 의대 지원할 경우만 좀 다르거든요. 의대 지원할 경우는 3개를 더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의대가 아닐 경우에는 딱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요거예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뭐 그 중문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형태는 뭐냐면 이력서도 내가 올리면 되고, 그다음에 퍼스널 에세이도 내가 올리면 되고, 추천서는 알아서 그냥 선생님들이 보내면 되고. 추천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가 보낼 거라고만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은 학교에서 알아서 그분한테 메일이 가요. 누가 당신은 어느 대학교 추천인으로 설정했으니까 언제까지 추천서 작성해 주세요. 근데 내가 만약 추천서를 부탁한 분이 좀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러면은 페이퍼로 내도 돼요. 옵션도 있어요. 2개 있어요. 컴퓨터로 해도 되고 페이퍼로 해도 되고. 그런 분 있나요? 내가 추천서를 의뢰할 분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컴퓨터를 못 쓰시는 분. 만약 있다면은 우편비는 좀 드려야 돼요. 네, 그 봉투 돼 있는 거 드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홍콩 시립대 한번 해볼게요. CTU. 얘네들도 개인 원서가 있습니다. 얘네도 커먼 앱 쓰지 않아요. 근데 홍콩 시립대라고 해가지고 거기 뭐 하는데 이거 아까도 봤듯이 세계 랭킹 55위예요. 그 서울대보단 낮지만 연고대보단 높아요. 그 정도의 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짜는 뭐 동일하고 얘네들도 조건도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뭐 토플 1점 깎았네요. 79점. 네, 80점이나 79점. IELTS 봐도 되고요. 뭐 얘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한 400단어거든요. 400단어. 홍콩 에세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과기랑 똑같은데 그냥 좀 홍콩이랑 더 가깝겠네요. The content of your statement should explain why you wish to study the program and how the qualification is relevant to your career aspirations as well as your expectation of the program. If applicable, provide other information. 쭉 있으니까 홍콩대학교는 800단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400단어로 줄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홍콩대학교 준비하고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CTU도 지원하면 되겠네. 근데 홍콩대학교 넣는 애들이 CTU를 안 넣으니까 도움은 안 되겠다. Anyway, 그 길이가 그냥 반이에요. 끝. 예, 원서는 되게 간단해요. 그 홍콩대하고 과기대만 조금 복잡하고요. 그 내용들이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르고 그 중문대하고 그 CTU는 원서도 간단하고 에세이도 하나 써놓으면 4개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길이만 다르고 포커스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대학교를 그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서적으로 미국 대학교만큼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홍콩 쪽으로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더 무시당하는 나라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무시를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는 이제 넘사벽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워낙 좋은 데니까. 근데 그 외적인 대학교는 흔히 말하는 정말 무시해요. SMU 거기 뭐 공부 못한 애들이 그냥 경영하겠다고 띵가띵가 대가는 학교고 난양 대학교 거긴 뭐 말도 안 되는 데고 그다음에 뭐 예일 NUS는 망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갖고 있는데 예일 NUS는 솔직히 평을 들어본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송도 캠퍼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스쿨 타이틀만 따온 것도 있어요. 예일이 딱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일이 뭐 있어 보이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SMU하고 이제 난양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학교들이에요. 아까도 랭킹에서 봤듯이 싱가포르 요 3개 대학교는 다 전 세계 랭킹 30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지금 싱가포르가 좀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싱가포르 두 학교도 투자형으로 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
싱가포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작년인가부터 조금 교육에 투자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싱가포르 자체가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자체 인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일하러 굴러오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좀 바뀐 정책이 자체 인재 이제 향상을 위해서 예전엔 여기만 신경 쓰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졸업할 때 좀 더 좋은 학교, 인지도가 좋은 학교. 그리고 나는 싱가포르에서 뭐 여기서 사는 분들 계시겠지만 싱가포르 살기 되게 좋아요. 좀 지루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되게 괜찮아요. 아직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되게 말 잘 듣고요. 뭐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고 그냥 뭐 일하라면 일하고 되게 로봇들이에요, 로봇들. 예. 근데 뭐 살기 더운 거 빼고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아시아 국제법 학회 때 발표하러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정말 사회주의 말고 공산주의라는 걸 느꼈던 게 캠퍼스 전체가 금연인 거예요. 흡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들은 되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열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을 대하는 게 되게 책임감 있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되게 만족해요. 싱가포르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싱가포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워낙 잘 돼 있고 워낙 뛰어난 학교다 보니까 그다음에 싱가포르 뭐 SMU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내에서 취직은 거의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도 되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거의 매년 꼽히거든요. 무슨 미래 아바타 도시 같아요. 학교 캠퍼스를 보면은. 근데 여기도 이제 미국 대학원 갈 때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취직할 때 한국은 아직 이 난양대학교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빼고 딴 데로 이제 나간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하려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되고요. 한번 봅시다. 그런데 싱가포르 대학교들의 좀 특징들이 일단 GPA하고 점수를 많이 본다는 거. 그리고 학점이 이게 unweighted예요. weighted가 아니고요. 그래서 10% 이게 10% percentile 해가지고 이게 상위 10이 아니고 이게 하위 10이에요. 하위 10이 한 저 정도고 그다음에 90%대가 이제 3.9대고요. 네. 좀 비인간적인 학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거짓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학교들이 거짓말하는 것 어차피 걔네들이 공개한 거니까요. 근데 성적이 매우 학점이 되게 높아요. 입학생들이. 그 반면에 근데 제가 그래서 의심되는 건 뭐냐면은 근데 SAT 점수는 되게 낮아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낮아요. 예일 NUS는 높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만족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학생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이거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NUS나 SMU나 NTU 가려면은 한 SAT는 한 1,500, 1,400 후반은 나와야 돼요. ACT는 요건 정확한 것 같고 한 29점 때부터. SAT2는 봅시다. NUS는 필요해요. 수학은 필수고요. 수학은 필수예요. NUS는 어느 과를 지원하는 건데 수학은 필수인데 그 다음에 other two subjects. 그러니까 얘네도 총 3개 내야 돼요. 홍콩 과기들이랑 똑같이. SM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돼 있지만 대부분 내요. 받아줘요. 나머지는 그냥 필요 없지만 recommended 하니까 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 다 내리는 거예요. 토플도 좀 높아요. 높고 그리고 이 토플 점수를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93점 리퀘어먼트 90점이다. 그러면은 메일 보내면 돼요. 나 정말 시방년 바빠가지고 토플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나중에 내도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여름 가서 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학기 중에 내가 좀 더 공부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학교 그러면 이제 미국 학교는 이제 좀 돈을 많이 못 버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서머에 들으라고 그냥 토플 점수 갖고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데 여기는 조금 잘 안 봐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려니까 이거는 충족시켜야 된다. 때문에 아까 제가 사회주의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데서 좀 플렉시빌리티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그 홍콩은 좀 있는 거 유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 대학교들은 딱 몇 점이다 됐으면 그 기준 통과 안 함. 딱 요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막 1점이 모자랐는데 이제 데드라인 이후에 점수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얘네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봅시다. 이제 NUS 제일 좋은 대학교죠. 특히 NUS 가면 좋죠. 아까 이건 다 얘기한 것 같고 얘네들도 라운드 1, 라운드 2 이게 있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핵심 솔직히 홍콩이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에세이도 비슷하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학금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 파이낸셜 에이드 들어가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내셔널한테 뭐 알아서 그냥 요는 미국은 그냥 알아서 그냥 구해와라. 우린 잘 모르겠다 해요. 그리고 땡그랑 그냥 어떤 거 몇 개 링크를 주는데 거기서도 잘 모르겠다고 나오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친절하게 싱가포르 레지던트하고 넌 싱가포르 레지던트를 구분해놓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목록 다 해놓고 싱가포르 정부가 주는 리스트 주고 싱가포르에 있는 개별 기업들이 주는 것까지 다 리스트가 있어요. 클릭하면 거기다 신청하면 돼요, 그냥.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홍콩이 여기 나왔잖아요. 싱가포르는 좀 더 늦춰져 있어요. 요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또 날짜도 얘는 벌써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런데 2월 24일까지는 또 파이낸셜 에이드 데드라인이고 FA 신청하는 데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4월 달부터 이제 나오고요. 5월 달 1일까지 딱 한 달 줘요. 한 달 안에 5월 1일 미국도 5월 1일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알죠? 뭐 하는 날이에요, 미국에는요? 대학생들이 본인이 5월 1일까지는 내가 어느 대학교 가겠다는 거를 최종 확정짓는 날이에요. 5월 1일이요. 그 전까지는 뭐 합격한 데 10군데 있으면은 그냥 다 그냥 그 편지 출력해서 자랑하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5월 1일 날 딱 한 군데 고르면 되고요. 얘네들도 5월 1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5월 1일 날 내가 리젝트 당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또 이거를 5월 1일 날 하나를 고른다면은 10개 붙은 애가 9개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웨이트리스트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 본인이 웨이트리스팅 돼 있다면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해가지고 그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붙으면 돼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UC 버클리 간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걸렸는데 제가 보기엔 걔는 그 애드미션 오피서 걔를 귀찮아서 붙여준 것 같아요. 거의 한 2주에 하나씩 뭔가 계속 뭘 하더라고요. 네. 걔 좀 특이했거든요. 걔가 27점이었는데 버클리로 갔어요. ACT 27인데. 근데 걔는 진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이전에 좀 열심히 하지 걔는. 그때 가가지고. Anyway, 라운드 2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라운드 1하고 라운드 2의 차이는 뭐 대학원에서 보면 이게 MBA 개념이랑 똑같은데 라운드 1이 훨씬 더 많이 뽑아요. 뽑는 거는. 그래서 라운드 1 지원하세요. 그리고 추천은 2개 필요하고 봅시다. 얘네들은 액티비티를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는 많이 못 써요. 딱 3개 쓰면 돼요. 3개. 이건 되게 누구한테 와 너무 좋다. 미국은 10개라서 채울 게 없었는데 3개나 되는구나. 그런데 역으로 대부분의 학생들 싱가포르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액티비티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제 거기서 딱 3개밖에 못 추려서 못 쓰니까요. 그래서 요게 은근히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싱가포르 대학교의 특징들, 모든 이제 다른 학교에 없는 내용이 딱 들어가요. Employment History를 다 쓰라고 됐어요. 이게 한 섹션이 딱 Employment History예요. 홍콩 대학교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MIT는 있어요. MIT도 있고 UC 같은 경우에도 원서에 있는데 UC는 Paid Employment를 해가지고 얼마 받았는지를 적어야 돼요. 여기는 그런 건 없고 본인이 일을 했다면은 뭘 했는지 뭐 특이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냥 에세이는 간단해요. 에세이는 You may discuss a special talent, personal experience, or an activity that you have been involved in that is relevant to the course you are applying for admission. 2000캐릭터니까 또 짧아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콩 대학교가 800,
CU가 400, 얘는 한 3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는 똑같아요. 그 왜 이걸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너가 메이저 어치브먼트가 뭐뭐가 있는지 요 내용들이니까 에세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에세이 공간이 에세이 길이가 짧고 액티비티 기입란이 제한되어 있는 학교들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점수 위주로 뽑겠다는 거예요. 에세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내용도 고려를 해준다는 건데 에세이가 그냥 짧게 하나 딱 있는 학교들은 점수예요. 그냥 점수 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려운지는 알겠죠. 싱가포르 아까는 그러니까 미니멈을 해놓은 거니까 특히 학점은 맞잖아요. 학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 3.5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다음 생에 가세요. 저 학교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3.5는 좀 힘들어요. 네, 3.7, 8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를 못 가면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가 없구나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워낙 특출난 학교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그러니까 SMU가 있잖아요. SMU 여러분들이 만약 경영을 공부하고 싶다, 파이낸스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SMU는 한번 써보세요. 미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나중에 그 다국적 기업이 제일 많은 데가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두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밖에서 그래서 싱가포르도 홍콩이 또 사람들 많이 가는 홍콩이 나중에 더 날 수도 있겠다. 세금이 작잖아요. 11%인가? 소득세 11%. 근데 만약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두바이를 가세요. 두바이. 세금 빵 프로예요. 외국인 취득세. 네. 그리고 돈도 많이 줘요. 그리고 그 UAE 국채 펀드가 엄청 크기 때문에 파이낸스, 뱅킹, 그 securities 이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바이 한번 가보세요. NYU 두바이 캠퍼스 얼마나 좋아요. 그 아부다비 캠퍼스 거기 있잖아요. 좀 덥지만 한 48도 되겠죠. 그런데 뭐 알아서 잘 해놨겠죠. 뭐 실내 뭔가 있을 거예요. Anyway, 싱가포르 봅시다. 싱가포르 이것도 원서 되게 간단해요. 그 보면은 네, 잘 봅시다. Early action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좀 해야 되는 게 Early action, Early decision, Regular, Priority 뭐가 엄청 많아요. Early to. 그래서 잘 선택하세요. 좀 더 복잡해요. 날짜가 좀 길죠. 이게 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봄학기도 있어요. 봄학기 지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날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수 한번 볼게요. 점수도 그 매니지먼트 스쿨 같은 경우는 한 1,400대라고 SAT는 한 1,400대, 1,300대 후반 그 다음에 ACT는 한 20대 후반 30점까지는 아니고 20대 후반 이 정도 같아요. subject 아까도 말했듯이 필요 없고요. SAT2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이게 전공별로인데 이제 걔네 평균 10% 이제 90%. 근데 학점을 보면은 이 학교도 학점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네들도 싱가포르는 되게 특이해요. 모든 학교가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SMU 지원할 때 undergraduate admission 하면은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 가서 그냥 클릭하면 돼요. 제가 홍콩대학교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홍콩대학교는 지금 문을 닫아놔가지고 그게 아직 안 열었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나이스하게 열어놔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 채우면 되고 그냥 좀 유의미한 거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개인 정보 그냥 다 쓰면 되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얘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일한 게 없다 그러면 좀 일 좀 하세요. 뭐라도 좀 하세요. 왜냐면 이게 원서상 이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기재한 게 없으면 그 칸이 그냥 빈 칸으로 딱 뜨거든요. 나중에 출력할 때 그럼 뭐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제 achievement 또 본인이 액티비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주로 얘네들이 액티비티는 무제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뭐뭐 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성과가 있냐, 성과 중심적인 설명이에요. 얘네들도요. 좀 미국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achievement 중심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퍼스널 에세이는 또 얘도 되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Describe the highlights of your most outstanding achievements or contribution. 뭐냐면 자기 자랑 에세이네요.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 아니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이에요. 에세이 하나는. 그래서 미국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딥 리플렉션을 하는데 역시 이쪽은 되게 간단해요. 그 경영 쪽이라서 그런 색깔이 더 강할 수도 있지만 너 업적이 뭐냐? 너 뭐 했냐? 딱 그게 에세이 하나예요. 너가 가장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그 하나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나는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1등을 했다. 그것도 되고 나는 뭐 온라인 게임에서 전 세계 1%에 든다. 그것도 자기 자랑이죠. 그거 써도 되고 뭐 나는 그 온라인 뭐 주식 활동을 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30%다. 천재예요, 걔는. 이게 30%가 낮다는 거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제가 이런 예시를 지금 드는 건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 많은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딱 먼저 봐요. 내가 어느 과목을 제일 점수 잘 받았지?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아까 보셨잖아요. 애들 점수 다 좋아요. 학점. 그러니까 학업적으로 보지 말고요. 그 외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에세이2 뭐냐면은 이제 단답형이거든요. 50단어. 50단어식으로 3개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 좀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냐? 너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떠한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너가 좋아하는 그 비즈니스 롤모델은 누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레커멘데이션도 있고 이제 스콜러십은 이 학교는 딱 보면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예로 해놓은 거예요. 그 돈 많은 순서로. 근데 1, 2는 딱 싱가포르 내셔널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교생들 다 국적에 무관하게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학생한테 장학금을 많이 준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난양공대 이것도 온라인인데 난양공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공대예요. 그러니까 홍콩 과기대 정도일 수도 있어요. 비 오는구나. 예, 홍콩 과기대 정도일 수도 있고 캠퍼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얘네들도 뭐 GPA가 높은데 됐고 애플리케이션도 얘네들도 이때 와 있어요. 2월 달부터예요. 2월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난양은 좀 더 뒤네요. 이제 난양은 좀 더 뒤에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그 얘네가 뭐 걔네 웹페이지 가면 이게 딱 뜨거든요. 왜 우리 학교로 와야 되나? 그럼 이게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 많은 사람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투자용으로 내가 그 좀 공부가 최상위권이 아닌데 나는 공대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홍콩 과기대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난양 공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캠퍼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건물들이 아까 아바타처럼 생겼다. 걔네 건물들이 되게 특이하게 오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난양 공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도 뭐 아셔야 되는 게 얘네도 전공에 따라 가지고 요구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난양공대를 내가 고려하고 있다면은 한번 웹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뭐 많죠. 근데 얘는 에세이가 4개예요. 네. 네, 이게 4개가 아니구나. 잘못 돌아갔네. 요거는 아니고요. 이건 잘못 돌아갔어요. 얘네는 딱 에세이가 하나거든요. 하나. 아까 똑같아요. 그냥 Y스쿨 에세이 있었죠. 너가 왜 이걸 공부하고 싶고 왜 난양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그거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난양공대는 지금 내가 어떤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지? 차라리 미국에 한 50이 밖에 있는 대학교에 공대 갈 바에는요. 여기 가세요.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50이 밖에 있는 대학교 공대 나와봤자 제일 잘 나는 거는 대학원 좋은 데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취직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쪽은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교 같은 경우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제 취직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듯이 난양 대학교도 랭킹은 되게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투자형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보다는 졸업했을 때 보다 더 좋은 대학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좋은 학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홍콩하고 이제 그 싱가포르 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서 작성 그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미국 대학교와는 달리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에 따라 가지고 그 필수 과목, 리퀘어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한 번씩 학교별로, 전공별로 한번 확인한 작업은 필요해요. 두 번째, 그다음에 그 홍콩 대학교에 비해서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는 학점은 좀 많이 봐요. 얘네들이 이제 홍콩 대학교는 뭐 에세이가 뭐 한두 개씩 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특히 이런 학생들한테 싱가포르는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은 좋은데 SAT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싱가포르 한번 보세요. 꼭 넣으세요. 그런 애들이 학생들한테 되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에세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저희가 첫 슬라이드 봤듯이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들이나 CTU까지 홍콩에 있는 대학교들이 웬만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봤던 모든 학교들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보다는 세계 랭킹이 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만약 세계 시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한국에 오는 것보다, 또 굳이 미국에서 뭐 80이, 90이, 뭐 60이 대학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대학교도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은 좀 뺐던 건 뭐냐면은 일본은 일본도 있어요. 그 국제학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공대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한 학교만 제공하고, 지금 어떤 기준이냐면은 그 연세대학교도 보면은 그 언더우드 애들 있죠. 경제학을 하든지 인문사회학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관계를 하든지 그 전공만 제한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그 형태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도 만족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지역은 한번 생각이 없었더라면, 여기 있으면 생각이 있었을 게 맞겠죠. 그런데 그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좀 이따가 저희 다니는 학생 2명, 조민혁하고 고동건 군이 와가지고 이제 UT 어스틴에서 이제 엔지니어링하고 사이언스 전공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좀 길게 했네요. 좀 힘드시죠? 뭐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왜냐면 이게 모든 개인이 원한 개인 상황과 전공에 따라서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공부한거가 좀 있고 아니면 아시아 대학교에서 좀 더 알고 싶다라면은 여기 지원생 학생도 많이 보이는데 다음 주에 한번 찾아와요. 어머니랑 와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괄적인 질문. 네. 학교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A는 GPA를 판단하는 기준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뭐냐면은 그냥 좋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게 좋은 거냐 이게 문제인데, 3.9나 3.8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3.7 이상이면 우수한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3.5하고 3.7이 또 하나 군이 형성되는 것 같고, 3.0에서 3.5까지 하나 형성되는 것 같고, 그다음 그 기타예요. 그래서 3.7 이상은 그냥 훌륭한 학생. 훌륭한 학생은 아니다. 그냥 GPA 면에서는 내가 그 어떠한 차별도 안 받을 거예요. 3.5에서 3.7은 조금 피해 볼 수는 있어요. 3에서 3.5는 피해 볼 거예요. 3 이하는 원서를 못 낼 수도 있어요. 미니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거는 내가 3.5더라도 내가 솔직히 9학년, 10학년 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2점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체 GPA가 절대 얘는 3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교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9학년보다는 10학년, 10학년보다는 11학년, 11학년보다는 12학년 점수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점수가 상승 곡선으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할게요. 그 질문 답하면서 9학년 때 4.0, 4.0, 10학년 때도 4.0. 근데 11학년 때 3.8, 12학년 때 3.7 되는 학생과 9학년 때 3.0, 10학년 때 3.1, 11학년 때 3.5, 12학년 때 3.7 되는 학생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나아요. 얘는
상승한 거고, 전자 같은 경우는 얘는 10학년 때 얘 지적 능력을 다 끝났어요. 그 발전이었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학점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9학년이나 10학년 어딘가 빵꾸가 났어요, 지금. 네, 어딘가 빵꾸가 나 있고, 근데 앞으로만 잘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좋은 학점인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내가 상승 곡선을 하고 있다면은 전체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아니요. 그 슈퍼스코어 예, 다 받아줘. 그렇게 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커먼앱 자체도 이제 슈퍼스코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받냐 안 받냐 그 얘기는 뭐 예전에 많은데 요새는 다 슈퍼스코어 받아줘요.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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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고요. 네, 유럽 애들이 많을 거예요. 유럽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교포들도 많이 가요, 요새는요. 교포들은 왜 가죠? 그 학비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얘네들 학교 소개를 보면은 그냥 아시아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건 취직이죠. 네. 미국에서는 솔직히 큰 도시에 살고 정말 톱 학교를 안 나오면은 뭐 뉴욕이나 그 LA나 시카고나 휴스턴 이런 데서 그냥 글로벌 기업에서 취직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비요 한 2,5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이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그 초기고요.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조금 이렇게 막 던지는 게 있어가지고 송도에 있는 학교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되게 늦게 있잖아요. 네, 요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먼저 고려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권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요,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차피 이거 다 하고 뭐 3, 4, 5 여기까지 여기부터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고요. 7월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 지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지원하겠다. 라는 생각이라면은 뭐 그 생각의 원인을 좀 알고 싶고요. 근데 그 앞부분까지 지원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고려해도 나쁘지 않고 근데 송도에 있는 그 다시 원 질문 들어간다면은 인지도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원선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 학생들의 인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 떨어지고 여기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리고 또 저렴하지도 않거든요, 학비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는 말하려고 해서 실수했거든요. 네. 저희 그 GPA나 SAT 점수가 홍콩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에 간단하거나 모자라도 만약에 HSK 같은 점수가 있으면 홍콩대는 좀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거나 그렇죠. HSK 점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그거 있으면 이제 추가 고려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대학교는 특히 얘네는 정말 헐리스틱한 평가를 해요. 성적에서 살짝 좀 내가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언어적으로 좀 뛰어나고 그러면 이게 이븐 아웃 되거든요. 그리고 에세이로도 이것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도움은 될 겁니다. 네. 홍콩 중문대도 신청 캠퍼스가 새로 생기고 뭐 네네. 여기는 전망이 중문대하고 국공이 안 되고 일단 홍콩 내에 있는 걸로 일단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신천도 거기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요. 네. 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만 이쪽도 오래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연습했는데 긴장해서 한 20분이면 끝날 거예요. 여기 한번 얘기들 들어보고요. 이제 학생들도 작년에 열심히 준비했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 있어서 근데 제가 말은 너네가 떨어진 학교 위주로 좀 얘기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UT 어스틴보다 더 좋은 학교도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공대하고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할지는 한번 들어보시는데 크게 두 가지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UT 왔을 때는 왜 너가 붙었는지와 UT 왔을 때보다 위에 있는 대학교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 왜 떨어진 것 같니? 이거 두 개 다 해달라 그랬는데 후자는 잘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Anyway, 이제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요. 추가적인 더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저희 상담 자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